안녕하세요. 오늘도 뭐 많이 망했어요. 네, 많이 망했고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할라캐스트? 네, 할라캐스트. 이제 어저께 지수 엄청 빠졌잖아요. 예. 어저께 진짜 지수 진짜 야, 좀 무서웠어요, 진짜. 그죠? 어저께 막 지수 막 이래가지고, 여기를 뭐 이탈을 딱 하는 거예요, 저점을. 진짜 거의 뭐, 데스켓 바운스 비슷하게 막 움직이는데, 꼬리 달고 약간 살짝 양봉으로 저항을 지켜주면서,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,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, 불안하죠. 예, 불안해요, 사실. 예. 불안하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진짜 와 이거 뭐 힘이 없어. 이거 지수가 안 좋으니까 어저께 이제 그 신규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왜냐면 그 전에 신규주가 좀 움직였잖아요, 그죠? 움직였는데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. 5분봉으로 바꾸고요. 10분봉, 5분봉. 이 한라캐스트를 어저께 들어갔었어요. 말도 안 되겠죠, 진짜. 예.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들어가는 거야. 예. 그리고 지금 제 잔고가 어저께는 한 9,000원, 9,600원? 그러니까 이제는 잔고 예수금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막 괜찮은 종목이 보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, 이 돈으로. 미수 써도, 예. 이거 뭐 9,000원으로 미수 쓰면 한 18,000원짜리 정도 이하에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살만한 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 문제점을 좀 더 빨리 파악하려고 이제 막 거래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예. 변명 같지만 뭐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에요. 예. 반은 사실이고 반은 약간 억지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, 돈이 작으면은 뭔가 집중도가 떨어져. 왜냐면 벌어도 별 의미가 없는 돈이긴 하잖아요. 예. 돈 금액 자체는 퍼센트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. 예. 근데 이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예. 거의 운바라고 하는 거죠, 사실은. 예. 뭔가 원래 이제 제 조건에 맞는 종목도 아닌데 들어가다 보니까 막 약간 그냥 손 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예. 여기서 원래 이거 이탈하면은 끊어줬어야죠. 예. 왜 안 했을까요? 예. 그냥 포기한 거죠, 지금. 포기한 거야, 지금. 그리고 와, 엄청나죠. 그 제가 속으로 이게 제가 이거 한 주 산 거거든요. 한 주 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쪽이 무게했으면 다른 종목을 거래를 못 할 텐데, 한 주를 사다 보니까 그 풀비스 썼을 때 약간 더 살 수 있는 다른 종목을 또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장 초반에 샀어도 다른 종목들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요 그대로 냅두는 사이에, 요런 사이에도 다른 종목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요런 위치에서. 아이고. 어찌됐든 이거 자체는 뭐 의미가 없죠. 예, 의미가 전혀 없어요. 뭐 올라갈 줄 알고 했는데 안 가고 쭉쭉 떨어지고 결국 오늘 팔았죠. 예, 팔았습니다. 이거 제가. 예. 요거는 못 간다. 예, 다행이죠, 근데. 더 내려갔네. 다행이에요, 진짜. 탑코미스 뭐지? 탑코미디어?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종목이 뜬 것도 아닌데 막 한 거예요. 예. 막 하고 이 수익이 나도 의미가 없죠. 예. 요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전 고점 보고 이제 매도하는 거죠, 그죠? 중간쯤에 봐가지고 이제 이런 게 문제야. 이게 장이 안 좋아도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장이 안 좋아도 먹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그날에 움직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. 다들 뭐 3% 먹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, 사실. 그 평균적으로. 예. 3%가 넘는 그날의 종목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3%가 가정했을 때, 5%가 가정했을 때, 여기까지를 보고, 예를 들면, 먹으러 간다 했을 때, 그 얘기는 여기서 잡았어야 돼. 그죠? 근데 여기서 잡을 수가 없어요, 여기서. 이 순간에는.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, 예. 그, 당일
트레이더들한테 지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. 내가 대응만 잘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. 맞죠.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런 이유 때문에 먹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생각보다.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올라간 애지만은 예를 들면 진짜 이런 데서 잡았어야지 이런 3%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이제 저처럼 뭔가 상황을 보고 돈 들어오는 거 보고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고 들어가면은 이미 1, 2%는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. 손해보고. 그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. 그날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근데 웃긴 게 그날 잘 종목을 고르는데 한계가 있어요. 한계가. 왜냐하면 다 같은 비슷한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뉴스를 보고 뭐 저 테마가 형성됐고 이 종목이 가면 누가 가고 막 이런 이제 짐작 같은 걸 하고 미리 이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들어가는 거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차트가 70이고 호가창이 30%라서 일일이 그런 거 다 체크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이런 돌파하는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적정한 위치에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좀 심플하잖아요, 사실.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에요. 심플한 방법. 근데 이게 그렇게 심플한데 맨날 저처럼 손해가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손절을 못한다. 손절을 바로바로 못한다. 거의 어떤 분들은 0.5%, 어떤 분들은 1% 내에서 자르거든요.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은 이제 호가창 위주로 보시는 트레이더들은 그래도 자를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움직임만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저처럼 만약에 차트를 어느 정도 좀 보시는 분들은 차트상 크게 훼손이 되지 않으면 조금 버텨요. 버티다 보면은 이제 무너졌을 때 대응이 안 되긴 하죠. 그리고 그 대응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몇 프로라는 거를 예를 들면 3% 또는 2%를 감안하고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눌려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뭐 2% 마이너스 3%를 뭐 넘기지 않겠다 이러는 거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3%까지 마이너스 2%를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3%가 되기 전에 손절을 치죠. 그리고 반등을 주죠. 그리고 그런 2%를 어떤 그 자기의 손절 구간을 잡은 분들은 다 털리는 거죠, 기본적으로. 근데 좀 더 마이너스 3%를 보시는 분들은 1%나 2%보다는 적을 거예요. 왜냐면 마이너스 3%는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.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. 왜냐면 단타 치시는 분들이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뭐 이렇게 말은 해도 그거는 돈이 많았을 때 얘기거든. 근데 예수금이 클 때.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금이 작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풀베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걸 모를까? 그러니까 마이너스 3%까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마이너스 3%는. 마이너스 3% 먹으면은 예수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풀미스를 썼을 때 위로 플러스 3%가 아니에요. 한 5%까지 올라가야 돼. 그러면 가장 그 확률이 좋은 자리에서 마이너스 3% 손실이 났으면 다음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거기서 플러스 4, 5%를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로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죠. 시간상. 그죠? 그러니 그날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이게 문제예요. 이게 문제라니까. 이게 그 깡통차는 기본 컨셉이에요. 기본 컨셉. 매우 어렵다. 생각보다 어렵다. 손절을 1%나 0.5% 끊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. 문제는 1%나 0.5%를 끊으면 엄청난 잦은 손실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겨. 무슨 문제냐? 마이너스 1%, 0.5%가 한 몇 번 누적되면은 장 초반에
그게 그 손실이 꽤 커요. 그러면은 다음번 뭔가 먹을 수 있는 그 종목에서 3%나 2% 이상을 끌어올려야지 아까 그 손절 쳤던 게 회복이 되면서 그날 본전이 됩니다. 그 진짜 열받는 일이에요. 이제 좋은 시간대가 다 지나고 나서 엄청 열심히 거래를 했는데 본전인 거야. 본전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 소위 말해서 그 손익비가 안 좋다는 얘기죠. 그 이 잦은 손실이라면 종목을 그러면 잘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이 좋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그거 한 2, 3% 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넥스트 종목이 안 나와요. 그리고 그 첫 번째 매수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먹기가 힘듭니다. 먹기가 힘들어.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. 저는 여기까지 보고 가는데, 그죠? 결국 그 자리까지 와서 팔았는데 밑으로는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. 진짜 뚫려 있는 밑에 아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건데 못 갔을 시. 그 전에 끊기 끌어야 되는데, 근데 이게 만약에 3%가 안 된다? 그럼 버티는 거예요. 이게 이런 시간을 손절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도 버티고 있어요. 만약 자기 기준 3%면 또는 2%면 2%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.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.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. 이 거래에 돈 들어온 거 보고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저도 돈 들어왔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이렇게 멋있게. 제가 봤을 때 이 장 초반에 이 핵심이긴 한데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쉽게 잃을 수 있는 게 이 확률상 50대 50인 것 같아. 내가 앞만 봐도. 왜냐하면 그 잘 하시는 분들, 제가 그 매매일지 같은 거 뭐 인터넷에 뭐 매매 내역이랑 저처럼 저는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개인적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그 잘 하시는 분들이 매매일지들을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. 그런 것들 보면 그들도 칼 손절이 있을 뿐이지 들어가는 자리 비슷해요. 자기도 몰라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. 근데 칼 손절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손익비가 나중에 맞아 떨어져. 예. 손익비가 맞아 떨어져. 근데 그들도 잦은 손실이 있어. 계속 0.5% 1% 내에서 끊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. 그게. 예.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뭐 한번 크게 이런 걸 먹어가지고 메우는 형식이 되는 거지. 그들도 별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. 예. 그런 거 봤을 때, 그 바이셀 그 마크를 봤을 때, 제가 봤을 때, 똑같다.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냥 손절의 퍼센트랑 칼 손절이 되냐 안 되냐 차이긴 한데, 문제는 그들,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그들이 뭐 손절을 잘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확률이 50대 50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. 점점 하면서. 50대 50은 원래 좋은 그 손익비가 아니에요. 주식에서. 왜냐면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. 50대 5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닌 걸 찾다 보니 뉴스라도 건덕지를 찾는 거죠. 수급이라도 건덕지를 찾으면서 확률을 높이는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. 예. 이 방법이 스캘퍼나 스캘핑에 그 한번 맞들이면 헤어날 수 없거든. 왜냐면 시작할 때 먹을 수 있거든요. 특히나 장이 좋을 때는 쉽게 몇 분 만에.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이 없으면은 이런 거 먹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이 보통 종가 베팅 같은 걸 들어가죠. 종가 베팅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. 예, 종가 베팅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고 가는 거라서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, 예. 대신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죠.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. 저는 종가 베팅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. 물론 매수를 하고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, 예. 최대한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. 돈을. 예.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오랫동안 해봤는데, 사람이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. 그 칼 손절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.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습니다. 제가 항상 뭐
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무서워요. 이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이 매수까지인 거예요. 매수까지가 이제 공부한 영역이고 매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. 이거는 자기 개인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구간인 거죠. 여기를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. 공부는 1년, 2년 하면 돼. 그럼 대충 경험도 쌓이고 뭐 얻어 터지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는 눈은 있어. 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자신감도 붙어 있어. 그래가지고 막 해. 돈을 벌어. 자신감이 뿜뿜. 장이 좋은 거죠, 결국 그때. 돈을 막 벌어. 그리고 장이 안 좋기 시작해. 이게 갑자기 안 좋아지지 않거든. 점점점 안 좋아져요.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그 방법이 잘 안 먹혀.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은 방법을 해도 기존에 항상 난 3% 먹고 나와야지. 자기 딴에는 욕심 안 부린 거야. 그래서 맨날 3% 먹고 나왔어. 그래서 수익이 계속 쌓여. 근데 장이 조금씩 꺾여. 사실은 마이너스 2%, 플러스 2%에서 나왔어야 돼. 마이너스 3% 기다려. 항상 잘 될 줄 알고. 근데 2.8% 가다 쭉 떨어져. 기다려.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손절 라인 지났어.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기존에 맨날 먹었기 때문에 손절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. 손에. 버텨.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시가 이탈하면 던져. 그리고 반등 오죠. 어렵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앞만 봐도 제가 지금 돈을 아직 안 넣고 있잖아요.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두려워. 왜냐면 이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또 넣어서 손절을 이제 곧잘 한다 해도 장이 안 좋을 때 장의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1%나 0.5%에서 끊지 않으면은. 돈을 넣기 전에 뭔가 이것저것 보고는 있는데 스타일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지금 이것저것 보면서 좀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긴 하는데 때때로 이 데이 트레이딩이 오버나잇이 되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또는 뭐 한 2, 3일 끌고 가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하고 있어요. 만약에 그 매수했을 때 바로 수익이 안 났을 때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. 가는 종목을 그렇게 해서 차라리 가지고 그 단쓰죠. 단기 스윙. 엄밀히 말하면 초단기죠. 뭐 일주일씩 끌고 가는 거 말이 안 되고 길어야 2일, 3일 정도, 3일 뭐 진짜 길어야 한 4일 정도면 답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렇다고 수익을 막 10% 20%씩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짧게 평소랑 3%를 먹던 뭐 아니면 뭐 6, 7%를 먹던 그건 뭐 또 정해야 되겠지만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손절도 좀 그렇게 단기 스윙이 되면 조금 손절도 어느 정도 한 마이너스 5%까지는 좀 아니어도 3% 조금 오버돼도 그 정도? 그 정도에서는 끊는 조금 좀 천천히 하는 매매. 샀는데 바로 올라 그런 건 팔아야죠 당연히. 그런 거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한 눌림을 잡고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뭐 매일 매매 일찍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9월달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돈을 9월달에 먼저 9월달이 돼서 넣을지 아니면은 8월 말에 아예 넣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번 달이 원체 지수가 안 좋으니까 돈을 넣기가 겁납니다. 그리고 이런 여태까지 몇 개월간 했던 물론 그 전부터 하긴 했었지만 이 방법이 돈을 벌 때는 엄청 잘 버는데 손절을 못하면 진짜 쥐약이다. 쥐약이다.
제가 지금까지 안 되면 이 방법이 저한테 안 맞는 걸 수 있지 않을까요? 예. 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이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복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, 맨날 고친다 하는데도 맨날 요런 데서 사서 요런 데 꼬리 먹고 나오고, 애지당초 이 매수 타점이 안 좋잖아요, 그죠? 그런 게 굉장히 허다했잖아요. 이런 데 먹었으면 차라리 이런 데 팔던가. 이거 먹을 때도 얼마 안 돼. 이거 몇 프로야 이거? 7에서 10 거의 3% 먹었네. 이것도 한 3%짜리인 거네요. 제가 보니까 3%에서 나오는 거죠. 예. 그 실질 좀 많이 먹은 거죠 이게. 예. 그 돈은 얼마 안 됐어도. 예. 이게 좀 문제입니다, 문제. A 플러스 이거 뭐 많이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매도했죠. 엉망 중 엉망인 거죠 지금 보면. 물론 먹었지 아침에, 그죠? 바이셀 이게 몇 프로일까? 이게 몇 프로예요? 8.9? 대충 뭐 그렇고, 거의 뭐 한 1% 정도 먹고 그냥 나왔네. 그리고 눌렸을 때 들어갔는데 안 가니까 자른 것 같아요. 바이셀. 예, 바로 자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쯤에서 나오겠지 하고 근데 안 가니까 바로 또 셀.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스캘핑인데, 이런 식 거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거. 여기까지는 딱 전형적인 스캘핑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. 이걸 계속 유지하면 좋아요, 사실. 예.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이거 정말 짧게 끄는 거 같은데, 안 가면 자르는 거. 근데 그래 해놓고 여기서 이제, 이 정도면은 가겠지 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. 이거 그대로 얻어맞습니다. 이런 거 잘해도,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 노력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. 이렇게 할 거면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. 여기서 끊었어야죠. 예. 또 들어가서 개. 예. 들어가면 어때?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예. 저 앞에 지지 있고 뭐 이런 거 대충 보면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예. 계속. 근데 이걸 엄청 여러 번 해야 돼. 한 번에 3% 먹으면 딱 좋은데, 이게 이렇게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. 이거 기다렸으면 먹었을 건데, 못 기다리는 이유도 문제가 있는 거죠. 갈 거 알고 있으면 좀 기다릴지도 알아야 되는데, 앞에 뭐가 있나? 앞에 완전 뭐가 없는데 좀 기다려볼 만한데. 여튼 그렇습니다. 블루 엠텍은 1분봉으로 보면 이런 거 고점 이제 돌파할 때 들어가서 제 매수가를 약간 위협하니까 매도를 했습니다. 물론 이런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좀 더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했던 것 같고,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나쁜 매도는 아니죠. 예. 손실을 안 보기 전에 매도를 해서,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죠, 위치상. 예. 어쨌든 뭐 이렇게 끝냈습니다. 예. 내일 또 어떻게 할지 또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